북한 철도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쉽게 좀 볼 수 있는 것이 북한은 아주 산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좀 낮아요. 사람이 못 사는 곳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는 굉장히 폐쇄되고 통제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련이든 그 중국이든 옛날 그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는 사실 도로나 뭐 이런 승용차는 극도로 규제를 하고 모든 게 철도로만 이용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뭐 기술도 자동차를 제작하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이제 소비 수준도 낮았지만 그 체제 자체가 이 철도를 이제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도 그 도로망이 완전히 철도 위주로 돼 있다. 그래서 저 킬로미터 수를 보면 그 북한이 그 훨씬 많습니다. 한때는 우리의 2배 이상의 그 철도망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물론 단선 구조고 하기는 하지만 그 철도 선로의 그 형태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철도가 우리가 철도가 얼마나 발전됐나 이것을 보려면 얼마나 전기로 운용이 되느냐, 전기 철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이제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북한은 전기 철도 율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70년대부터 전기로 에너지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철도가 그 전철화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전철화율이 매우 높은 아주 앞서서 발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실제로 운송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철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이 오히려 80년대 넘어서부터 아주 극심한 그 전력난을 겪으면서 이제 역설적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가 없는, 운행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태에 들으면서 그 북한 철도 시스템이 더 빨리 붕괴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225km를 가는데 이게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한 대구 정도, 동대구 정도 가는 건데 4시간 거의 40분, 4시간, 거의 5시간에 걸렸고요. 뭐 아주 천천히 갑니다. 그 천천히 가는 이유가 선로가 너무 취약해서 막 천천히 가는데도 기차가 막 이렇게 흔들려서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저런 선로에 여객 열차를 넣었으면 대통령도 아마 사퇴해야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그 선로에 아주 천천히 갔고요. 거의 이렇게 전차선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이런 거는 드물고 여기 보시면 아주 전봇대 수준의 그런 것들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뭐라고 그 기차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이나 기껏하면 2~3번 이렇게 다니는 것으로 추측이 될 정도로 이 노반에 자갈도 하나도 없고 아주 엉성하고 그런 상황인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몇 장 더 보여드리면 이 사람이 제가 14년에 갔을 때 당시에 그 철도상, 우리로 말하면 철도부 장관인데 이름이 전길수라는 이제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회피하고 이 사람은 북한의 국제철도 협력 부장이라 국제 행사, 국제 무슨 회의에 가면 항상 저 사람이 이제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민욱인가 그런 국장인데 이 사람이 전길수고 이 사람이 2014년에 이렇게 하다가 2015년 여름에 완전히 참수당했다고 그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총살당했는지는 제가 이제 이유는 공개를 안 하니까 모르는데 이런 국제 행사에 우리 남한이 너무 영역을 넓히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게 아마 큰 사유가 아닐까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가서 이제 국제회의라 이 국제회의는 공용어가 영어 아니면 이제 러시아어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장소에
북한의 철도부 직원이라고 하는데 아마 서기국이라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 직원이 많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50명 이상이 깔려 있었어요. 뭐 통역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이제 주로 감시용으로 이렇게 많이 와 있어서 제가 내가 영어도 안 하고 러시아어도 내가 못한다, 러시아어는 못했으니까 내가 한국말로 하겠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뭐 한국 철도도 소개하고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 모든 것을 이제 한국말로 했습니다. 그 북한 직원들이 좀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뭐 시속 300km로 운행하는 고속철도 모습과 뭐 여러 가지 발전된 상황을 다 이제 얘기를 했고, 우리 철도가 이제 국제 철도에 좀 가입돼서 함께 연결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그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저한테 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북한에 억류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남한의 그런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진을 많이 가져갔거든요. 우리 철도나 우리 이제 철도 지나가는 거 보면 우리나라 모습이 보이는데 그거는 아예 뺏어서 절대 그림은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말로만 했는데 그 말로만 한 것도 아주 큰 선심을 베푼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북한의 실상이 그렇다는 말씀을 정말 제가 일주일을 북한은 뭐 한 번 가면 딱 일주일 있어야 돼요. 그 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자유롭게 나올 수도 없고 비행기도 딱 일주일 그렇게 목요일 날 하루만 평양에서 북경을 가기 때문에 목요일 들어갔다 목요일 나오고 또 저는 기차로 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상황이라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없는데 딱 이틀 되니까 내가 집에 갈 수 있는가 봐요. 무사하게 집에 가기만을 제가 염원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직원을 하나 데려갔는데 그 직원이 이제 국제부만 담당을 하다 보니까 철도를 잘 몰라요. 우리 여기 철도청 출신 우리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철도공사에도 국제부 직원이다 보니까 막 현장을 잘 모르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제가 데려간 비서가 국정원 직원이다, 속여서 데려왔다 이러면서 그 친구를 뭐 억류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국정원 직원인지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 이틀째부터 막 이 직원을 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모님이 북한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벌써 다 부모님이 아오지 탄광 갔다 오신 분이다. 걱정 말고 그냥 보내주고, 이 사람은 정말 북한 출신으로서 남한 철도에 와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무슨 국정원 출신이냐 이렇게 막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도 혹시라도 우리가 일행이 누구 하나라도 무슨 뭐 이렇게 잘못된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억류되지 않을까 아주 불안한 마음을 가질 정도로 이 행사는 사실은 거의 뭐 200명 가까운 그런 외국 국제적인 모든 참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살벌한 분위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나머지 사람은 고려 호텔이 쌍둥이 빌딩이라 두 구간으로 돼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은 전부 한 빌딩에 놓고 우리 한국 사람만 반대쪽 빌딩에다가 숙박을 하라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은 회의장에나 가서 만날 수 있게 이렇게 우리를 이제 감독을 철저히 했고요. 저 회의에 이제 프랑스 철도 사람들도 왔거든요. 근데 저는 프랑스 사람이 그렇게 순종적으로 말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을 평양 가서 처음 느꼈습니다. 그 전에 세계 어디에서 만나도 프랑스 사람들은 아주 활발하고 뭐 정말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좀 한국 사람은 조그만 철도다 이래서 좀 오만한 표정도 보이고 이러는데 저 평양에 가서 이틀 딱 되니까
저만 따라다니면서 막 말도 잘 듣고 뭐 여기 가서 밥 먹으려면 꼭 밥 먹고 하여튼 그렇게 잘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이제 행사에 가서 이제 유럽에 베를린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났더니 자기네가 정말 북한 가서 너무나 무서웠다고 다시는 안 가겠다고 그런 말을 이제 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지는 이 자유라는 거,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정말 자산이고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쁨인지를 정말 북한에 한번 다녀오면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북한에 갔더니 그 친구들이 제 국제협력부 직원을 또 국정원 직원으로 보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사장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불경스럽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불경스럽냐 그랬더니 밥도 떠다 주질 않고, 거기가 이제 뷔페식인데 제가 제 밥 떠다 먹는다, 그것도 이제 불경스럽다고 보고, 지네만 많이 먹고 저는 조금 먹는 것도 그것도 불경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갔더니 북한 사람이 저의 모든 10년 전에 쓴 논문부터 다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최 동무가 몇 년에 최 선생이라 하더라고요. 최 선생이 몇 년에 쓴 그 논문에는 그런 말에 자기네는 동조한다, 이제 이런 말도 하고, 이제 더 놀라운 게 제 식성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최 선생은 제가 닭고기를 잘 안 먹거든요. 닭고기 안 드시잖아요. 그런데 저 직원이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저 직원이 아주 최 사장을 감독하러 온 국정원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설명하는데 아주 끝까지 그 사람들이 납득을 못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일상 자체가 어떤지를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 수가 있겠고요. 이제 남북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남북 간의 철도 연결에 대한 합의는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것을 남북 간에 이제 협약을 맺었는데, 그때 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남북 기본 합의서의 부속 합의서로 그 다음 해에 쓰여진 체결된 합의서에는 여기 보면 아주 경의선 철도라는 것이 이제 명시돼서 이제 철도를 연결하자, 이렇게 돼 있고, 또 국외적으로는 유엔의 에스캅이라는 이제 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에서 아시아 우리 아마 평화재단에서도 아시안 하이웨이 이런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 에스캅에서 이제 아시아 북부 철도 노선 이런 연구를 이제 많이 하는 과정에서 남북 철도 연결이 돼야 된다 하는 이슈를 제기했고, 또 이런 결의안도 채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제 생각에는 김일성 전 그분이 이제 하여튼 김일성 그분이 이제 그렇게 급작스럽게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남북 철도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만 있었고 김일성 주석이 바로 죽으면서 저게 이제 리야메야 되었고요. 이제 DJ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2000년에 6.15 공동 성명이 맺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6.15 공동 성명 중에 남북 경협이라는 게 3가지를 하겠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가 개성공단, 이제 두 번째가 금강산 관광, 그리고 세 번째가 남북 간의 경의선과 경원선 구간을 연결하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게 이제 추진이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2007년 5월 17일에 이제 열차 시험 운행까지도 이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양쪽 구간에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보면은 사실은 이게
거리가요 아주 짧습니다. 그 문산과 개성 간에 26.8km 연결했고 동해선도 25km 정도 이렇게 아주 짧은 구간인데 이것을 완공하는데 그 합의하고 착공식까지는 그래도 2002년 그 9월 18일에 했는데 거의 뭐 5년 가까이 이렇게 걸리면서 아주 지지부진했는데요. 이 기간에 남북 그 철도 관련 회담이 60회나 있었고요. 그 북한이 수시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시키고 뭐 못 들어오게 하고 자재를 막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합의와 파기를 아주 뭐 수없이 반복을 해서 정말 굉장히 어렵게 그나마 이렇게 그 시험 운행까지 이렇게는 했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 이제 실제로 운행된 것은 아주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이제 보면 이 당시에도 그 이제 이 구간을 끊어진 이 구간을 연결하는데 들어간 그 기자재 값이 있는데 이게 이제 1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뭐 한 1,500억에서 2천억 사이에 드는 돈인데 이것은 전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 돈으로 제공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자재로 제공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건설하는 것은 이제 북한의 그 인력이 동원돼서 투입돼서 이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저는 이제 그 사실 남북 철도가 이렇게 그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고 너무나 신뢰가 없으니까 저는 이 그 경제성 확보 특히 이제 남북만 연결해서는 우리가 뭐 물동량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 남북 철도는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륙까지 연결돼야 된다. 그거를 이제 주장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까지 우리 철도가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돼야 된다는 걸 하나를 그 강조를 했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여기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운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담보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열차를 지어놓고 아니 철도를 지어놓고 우리가 열차를 넘는데 평양이나 어디 넘어가는데 갑자기 열차를 중단시키고 억류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가다 오다 뭐 화물 같은 것도 중간에 세워놓고 자기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모든 그 일들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이제 상당히 그런 이제 대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여튼 어떻게든 이 남북 철도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고 좀 평화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이제 경제성도 좋다는 거 뭐 이렇게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에서 특히 우리 철도인들은 실무적으로 그 남북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고 그때는 이제 그래도 북한이 철도만큼은 하고 싶어 할 거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판을 한 배경이 무엇인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철도 사업이 김일성의 그 유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이제 말씀드렸지만 1991년에 그 기본 합의서에서도 할 수 있었던 게 그 직전 그 이후에 94년에 김일성이 벨기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하면서 남북 간의 그 철도 연결 사업이 남북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온다. 심지어 북한에게는 연 15억 불의 그런 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그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도 뭐 여러 번 시베리아 같은 데서 북한 철도 관계자들 만나고 그러면 전부 다 이거는 김일성의 유은 사업이다. 이런 거를 아주 얘기를 많이 하면서 다른 사업은 다 안 돼도 철도는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서 그래도 의지만큼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믿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실질적인 경제적 그런 소득이 있다. 수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또 한 가지 저 자신도 그 이제 그 좋게 이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게 중국과 러시아가 아주 굉장히 이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은 1998년에 경의선 구간을 들어가서 샅샅이 실측을 했고
이제 대량비가 얼마 든다 하는 그런 비용까지 추산을 했고, 이제 여기에 주질세가 이제 러시아는 그 경원선 구간에 들어가서 이러한 그 실지까지 다 해서 뭐 킬로미터당 공사비가 얼마고 뭐 자재가 얼마 들고 이런 것을 다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뭐 이제 모든 게 북한에 달려 있는데 이제 북한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를 않아서 사실 위험해야 이제 되고 있다가 그 박근혜 이제 정부에 들어서면서는 이제 제가 그 북한은 도저히 뭐 이렇게 믿을 수도 없고 접근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꾸로 중국과 러시아를, 그리고 어차피 이제 북한만 가지고 우리가 이 남북철도 사업을 했을 때는 아까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너무나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는 담보가 되지 않으니까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이제 좀 설득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이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을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때만 해도 이 중국은 벌써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우리와 이렇게 친절하게는 했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거의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OSJD라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철도 협회거든요. 철도 사업자 이제 협회라서 북한을 포함해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여기에 이제 철도로 연결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입조차 안 시켜주는 거예요. 북한이 반대로. 이 협회가 이제 옛날식이다 보니까 56년에 정관이 만들어지면서 신규 회원을 가입시킬 때는 만장일치를 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혼자서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가입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거에 가입을 하면 이제 무슨 장점이 있냐면 다른 모든 나라하고 이런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저기서 많은 협약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협약을 제대로 그 내용도 파악할 수 있고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또 최근에 저기에서 많은 기술 표준들이 합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 표준 합의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 남한도 참가를 해놔야지만 우리 기술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활동을 이제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래서 OSJ의 사장단 모임까지는 가입을 이제 성사를 시켰는데, 사실 저 이사회급의 높은 레벨은 저 나라들의 국토부 장관 간의 그런 이제 협의체가 있거든요. 근데 국토부 장관 모임에는 북한이 절대로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이제 무산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을 굉장히 설득을 했는데, 러시아는 아주 적극적으로 북한을 막 압박하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중국은 탄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표결을 할 때 이제 2015년 4월에 저 표결이 있었는데, 6월에 표결이 있었는데 중국은 기권을 했고 이제 북한이 반대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대표부하고 그때까지도 아주 긴밀하게 이제 했고, 이제 몽골 대표부 같은 경우는 몽골 국방부 장관이 아주 우리에 대한 몽골이 워낙 북한하고 굉장히 친밀한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한 철도가 가입이 돼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이제 이사국으로 가입을 시키자는 지지 연설까지 하고 했는데, 중국은 끝내 기권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협력을 통해서 사실은 북한을 우회하는 전략도 이제 써보고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우리의 그런 또 새로운 모멘텀으로, 왜냐하면 한중 해저 터널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북방으로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베트남이나 하는 그런 남아시아 이런 나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또 굉장히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그리고 중국도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이제 약간 사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